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혁신의 대명사였던 티몬의 몰락이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는 티몬이 어떻게 기억되어 있나요? 저는요, 티몬 하면 되게 신선한 느낌, 상큼한 느낌, 어떤 떠오른 스타트업 느낌? 그런 느낌이 아직도 강하거든요. 티몬이 예전에 그 강남 운전면허장 앞에 본사가 있을 때 그때 제가 참 미팅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티몬이 본사를 가면은 그 분위기가 위메프나 쿠팡보다 훨씬 되게 화려하고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와, 티몬 진짜 멋진데? 본사 되게 잘 꾸며놨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러면서 티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티몬이 한 3, 4년 전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판매자로서는 이제 티몬에서 어떤 메인 행사를 해도 매출이 안 나오는 몰, 제품을 걸어놔도 잘 안 팔리는 몰,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몰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티몬이 이렇게 됐을까요? 티몬이 예전에 잘 나갔었는데요. 티몬은 국내 최초의 소셜 커머스입니다. 티켓 몬스터란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했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2017년도에 이제 개명이래. 사명을 바꿔서 티몬으로 이제 이 약자로 바꾼 거죠. 2010년에 이 신현성 대표가 창업을 했습니다. 이 신현성 대표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중에 이 테나 루나를 만든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빠져나와서 그 문제는 지금 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가상화폐도 만들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신현성 대표가 국내 최초로 이 소셜 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를 창업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미국에서 이제 막 그루폰, 뭐 리빙 소셜스 뭐 이런 업체들이 항상 소셜 커머스가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한국에서 통하겠다 싶어서 신현성 대표가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신현성 대표가 만든 이 티몬을 시작으로 해서 이 소셜 커머스들이 우후죽순 생깁니다. 국내에서요. 근데 거기에 선두주자 3개의 업체, 티몬, 쿠팡, 위메프죠. 그런데 이 티켓 몬스터는 이 모바일 시대에서 이 모바일 핸드폰이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바뀌는 2010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정말 많이 봅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어떤 핸드폰으로 쇼핑한다? 스마트폰 시대 이전에는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핸드폰으로도 쇼핑하는 시대가 생긴 거죠. 거기에 이 티켓몬스터가 모바일로 주문하는데 되게 특화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선두주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큰 수혜를 받았다. 어떤 식으로 처음에 티켓몬스터가 시작을 했냐면 50% 이상 할인된 음식점 쿠폰, 뭐 여행 쿠폰, 뭐 렌트카 쿠폰, 뭐 이런 것들을 팔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티켓몬스터에서 이 불고기 브라더스 식당 쿠폰을 여러 개 샀던 걸 기억을 하는데 제가 불고기 브라더스를 좋아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어쨌든 가격이 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는 겁니다. 실제 50% 할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판매자들 아시겠지만 이 원래 정상 가격을 높여 놓는 거죠. 그리고 실제 할인하는 건 10% 20%밖에 안 되지만 50% 이상 할인되는 것처럼 그냥 정상 가격을 높여 놓고 할인 가격을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할인가를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큰 할인폭처럼 생겼지만 실제는 그 정도 할인폭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나중에는 이것들을 인지한 거죠. 그러면서 아니 뭐 이거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싸네 이런 것들이 되면서 사실 그런 이제 음식점 쿠폰들이나 여행 쿠폰들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죠. 그리고 수차례의 어떤 주인이 바뀐 회사, 주인 한 명이 김범석 대표처럼 쿠팡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쫙 소유하고 온 회사가 아닙니다. 계속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정책이 바뀌어요. 방향이 계속 바뀌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었던 회사. 그리고 결국은 이커머스의 치열한 어떤 경쟁에서 밀려나서 지금은 그냥 그저 그런 쇼핑몰로 전락한 아쉬운 비운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티켓몬스터는요, 제가 아까 말한 혁신의 어떤 대명사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루에 한 가지 반값을 즐겨라 뭐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막 블랙 프라이데이 있잖아요. 블랙데이 있잖아요. 짜장면 먹는 날. 발렌타인데이, 뭐 화이트데이 이때는 뭐 3월 14일, 2월 14일 이런 때는 연인들의 어떤 날이라면 이제는 5월 14일 날에는 솔로들이 짜장면 먹는 날, 뭐 이런 날을 되게 크게 기획해서 이 솔로들에게 무료로 짜장면을 준다. 뭐 이런 걸로 해서 티켓몬스터가 또 이름이 또 이슈가 됐었던 적도 있고요. 뭐 오늘만 에버랜드 50% 쿠폰 이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반값을 주면서 소비자한테 야 이거 진짜 싼데? 이런 느낌을 처음에 줬던 그런 회사. 이 티켓몬스터의 실적을 보시면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보세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여기 나와 있는데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은 없습니다. 영업이익을 흑자를 낸 적은 없어요. 영업이익이 적자가 계속 나왔죠. 그렇지만 매출은 정말 꾸준히 상승했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요. 여느 스타트업,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모으고 트래픽을 만드는데 돈을 쓰고 어쨌든 투자를 받아 돈을 계속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2016년도까지는 좋았죠. 그리고 2019년도까지, 18년도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올라갔는데 2019년도부터 매출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20년도, 21년도, 22년도 매출이 계속 거꾸로 갑니다. 계속 매출이 줄어드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업 적자가 뭔가 개선이 됐냐? 영업 적자는 여전히. 사실 티모는요, 2018년, 2019년도에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사실은 이 티몬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가기가 힘들면 어떤 큰 회사에 매각하는 거잖아요. 그 매각하는 그 기회예요. 2019년도에 이 온라인을 키우려던 이 롯데그룹 쪽과 이 티몬이 매각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의 성사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금액은 얼마? 1조 2,500원. 이 1조 2,500억 원에 서로 롯데그룹과 티몬을 갖고 있는 앵커 에쿼티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겠거니 했는데 이 앵커 에쿼티가 마지막에 튼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1조 2,500억 원이면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아. 5천억 더 줘. 이렇게 롯데그룹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롯데그룹은 야 이거 너무 비싼데?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인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마트에서 이마트에서 지마켓을 3조 4천억 원을 주고 인수를 했잖아요. 그거 3조 4천억 원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매우 안 좋죠. 그걸 보면 롯데그룹 입장에서 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티몬을 만약에 인수했어도 롯데가 인수했어도 과연 잘 운영을 했을까라는 이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입장이 좀 잘 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티몬 입장에서는 이 매각 딜을 놓친 게 너무나 아쉬운 거죠. 그리고 실제 어떻게 됐냐? 매출 거꾸로 가고 영업 적자는 계속되니까 약 기업 가치가 2천억 원 정도로 쪼그라들어서 결국은 Q10 지금 글로벌 판매자 사업자들한테 정산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정상금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Q10한테 약 2천억 원 가치의 매각이 됩니다. 그것도 Q10한테 현금을 받은 게 아니에요. Q10 자회사인 Q10 익스프레스 지분 교환을 한 겁니다. 이 티몬의 어떤 지분과. 그러니까 결국 현금 받은 건 하나도 없고 Q10의 자회사 Q10 익스프레스 나중에 나스닥에 상장할 거다. 뭐 약간 요런 Q10의 어떤 장밋빛 미래만 보고 요렇게 지분 교환을 하게 된 거죠. 완전 가치도 쪼그라들었고 현금도 받을 수 없었던 정말 티몬으로서는 진짜 초라한 매각이 된 거죠. 이제 치열한 경쟁에서 티몬이 밀려났습니다. 한때는 티몬, 위메프, 쿠팡 이 소셜 3사 정말 잘 나갈 때가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쿠팡은 이커머스의 독보적인 1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티몬, 위메프는요. 쿠팡처럼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고 밀려났죠.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적자는 계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된 겁니다. 현재는요, 티몬을 판매자로서는 전사적으로 쿠폰만 붙이는 쇼핑몰로 인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쿠폰을 붙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네이버 가격 비교에서 자꾸 최저가를 잡으려고 전사적으로 쿠폰을 붙여요. 그래서 되게 거추장스러운 짜증나는. 그래서 티몬 저희 같은 경우는 티몬 가격을 아예 올려놨습니다. 판매가를 정상 판매가가 다른 몰에서 10,000원이라 그러면 12,000원을 올려놨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전사적으로 할인을 해도 네이버 가격 비교에서 최저가 못 잡도록. 왜냐하면 티몬이 최저가를 잡아버리면 사람들이 티몬에서 잘 구매를 안 하니까 저희한테는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 티몬이 자꾸 이런 최저가를 무너뜨리는 거를 막은 거죠. 그 정도로 지금 티몬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인식이 좀 안 좋아진 몰로 전락을 했다. 메인 행사를 잡아도 매출이 얼마 나오지 않는 그런 회사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티몬이 Q10한테 인수가 돼서 Q10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Q10이요, 여러분들. 글로벌 셀러들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 있는 사업자들 말고 홍콩에 있고 미국에 있고 뭐 일본에 있고 이런 글로벌 셀러들이 있는데 이 글로벌 셀러들에게 지금 판매 정상금을 제때 주지도 못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Q10에 인수된 티몬도 사실은 더 불안해 보이는 느낌이 많은 거죠. 이 티몬이 좀 자금력이 탄탄한 이 롯데그룹이나 어떤 대기업들한테 인수가 됐다면 사실은 지금 좀 투자를 받으면서 좀 더 잘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판매자들한테 정상금도 못 주는
탑10의 인수가 되다 보니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은요, 한때는 혁신의 대명사였던 티몬의 몰락이라는 주제를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